그 치유와 황제 헌원가는 10년 전쟁, 탕록전투에 대해서 탕록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를 하든 역사를 연구를 하든 무슨 과학을 연구를 하든 그 과학을 연구를 하든 역사를 연구하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학문의 기본 자세가 있어요. 학문을 할 때의 학문의 기본 자세는 뭐냐 그러면 학문의 기본 자세는 의심이에요. 의심. 왜 그럴까?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지. 그 왜라는 질문이 없으면 학문이 안 되는 거예요. 학문은 그래서 그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거를 무조건 옛날의 기록이라든지 뭐라든지 무조건 다 해가지고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면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학문이 될 수가 있어요? 학문이라는 거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해석 모두 다 의심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요즘 학문은 의심이 없어요.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자, 치유와 황제 헌원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엄청난 10년 동안은 세계대전이었단 말입니다. 이건 탕록전쟁은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사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한단고기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단고기의 고대사에 있어서 사기에서도 고대사의 최고 중요한 사건이 바로 탕록전쟁이고 한단고기에 있어서 최고의 고대사의 쟁점이 바로 치유와 황제 헌원 탕록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도지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탕록전쟁이. 탕록전쟁이란 말도 없고 부도지에는 치유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또 부도지에는 황제 헌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부도지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의심을 해봐야 돼. 분명히 여기에서 부도지도 같은 역사를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잘 읽어보세요. 부도지를 잘 읽어보면 분명한 이 이야기가 써졌어요. 치유와 황제 헌원 전쟁 이야기가 분명히 써졌다고. 근데 아무도 의심을 안 해보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전쟁은 세계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신화에 이 전쟁 이야기가 다 써졌어요. 어디에 써졌냐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자, 그리스 신화에 이 전쟁 이야기가 써졌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에 써졌고 그 다음에 북구 신화에도 이 전쟁 이야기가 다 써졌습니다. 치유에 대한 치유의 이름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화요일, 영어에서 쓰는 화요일이 튜스데이인데 튜스는 치유스데이예요. 치유의 날이란 말이에요. 튜스데이예요. 튜스데이란 말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치유란 말이 다 펼쳐 있는데 그거를 아시아의 동쪽 일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거 말이 안 되는 생각들을 전부 다 주장해요. 얼마나 한심하냐, 치유. 제가 치유학회라는 치유학회에서 발행한 치유에 대한 논문집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걸 봤더니 단 한마디도 정말로 인용할 구절이 없어. 무슨 내용이냐면 한 10명의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전부 다 인터넷에 다 나온 이야기들 다 짜집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 이야기, 저 사람이 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한 사람이 10페이지를 못 써요. 10페이지를. 그게 학자들이에요. 그게 대학 교수들이야 전부 다.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치유에 대해서, 황제 헌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 주장부터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인터넷에서 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탕록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현재 북경에서 위쪽에 탕록이라는 중국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탕록 전투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탕록이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탕록이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은 여기 탕록현입니다. 탕록현인데 요거를 이제 좀 더 큰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 탕록이에요. 여기 탕록입니다. 탕록.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지금 우리나라고 여기 서해고 이쪽에 청진이고 요대쯤에 있어요. 여기 탕록이에요. 지금 탕록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도 탁이라는 지명이 있네요. 지금 탁성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저기도. 그 다음에 여기가 황릉이라는 데고 여기 거야라는 데고 동평이라는 데예요. 자, 이거는 뭐 김산호 씨가 그려놓은 그림이고 탕록전투요. 자, 그 다음에 치유 비문이 여가 있어요. 치유가 거기 묻혔다는 비가 치유 천자가 지인을 쳤다는 북쪽 요새가 있었던 자리를 표시를 해놨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그리고 표지석이라고 그러네. 자, 요거는 치우송이라고 그러네요. 치우소나무. 그리고 이제 치우천자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그래요. 요게. 그리고 무자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북성의 장가구시 탕록현의 황제성이라는 구역 안에가 그 삼조당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삼조상에 옛날에는 뭐 복희씨, 여화씨, 그 다음에 뭐 복희씨나 여화씨 등의 둘 중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그 황제헌원과 염제신농을 삼조라고 했는데 요즘은 염제신농씨, 황제헌원, 치우천자까지 자기들의 세 조상이라고 모시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이거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삼조당에 이렇게 세 분이 모셔져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쭉 사진을 찍어놨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치유 묘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가 탕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봅시다. 여기에는 치유의 비 이름이 치유의 부인 총 겸비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겸비총이 있던 곳이 거야라고 써졌기 때문에 거야라는 지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치유천자의 부인의 저기도 있고, 예? 여기 묘도 있고, 치유천자의 묘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황제 헌원의 이제 묘도 여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요 근처가 자관 탕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을 했다. 자, 그 주장입니다. 지금 쭉 보면은. 자, 지금 이제 무덤들이 있죠. 저 무덤의 위치가 탕록이라는 장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전쟁을 했던 탕록이라는 위치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기껏 해야지 말이나 타고 다니고 말이나 타고 다니고 기껏 해야지 걸어서 뭐 보병이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껏 움직여봐야지 500리 1200개 안 움직였을 거다. 사람이 움직이면 코딱지만이나 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탕록이라는 그 근처에 바로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묻었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고향. 이 사람들이 고향이에요, 고향. 그리고 탕록이란 말은 항상 지명이란 건 뭐냐면 사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명은 신이나 사람의 이름을 썼었어요, 옛날에. 치유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탕록은 요건 사슴이란 뜻이고, 당연히 이건 사슴이란 뜻이고, 요 탁자는 쫄탁 그러는데 여기 삼수변이 안 붙은 글자는 요렇게 해가지고 발 엮은 돼지 걸음촉 이렇게 있다고. 발 엮은 돼지 걸음촉 또는 발 엮은 돼지 걸음 축 이렇게 읽는다고요, 이거를요. 근데 또 근문을 해석하는 양반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이제 발이 아니라 돼지의 불화를 까버린 거라고 해요, 이게요. 네, 돼지의 불화를 까버린 거다. 이제 그거를 여기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꾸만 축이나 촉으로 읽는데, 축이나 촉으로 읽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 시간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쭉 하면서 이건 오시리스와 세트하고 전쟁에서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오시리스와 세트에 관련되어 있는데, 세트라는 존재가 황제 헌원이란 말이에요. 자, 황제 헌원과 오시리스 싸움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오시리스라는 인물이 공공이란 말이에요. 곤이란 말이에요. 곤인데 오시리스란 전인데 우리 요렇고 생긴 물건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세금으로 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핑핑핑핑 돌려갖고 다리를 슉 감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헤파이토스 이야기하면서 이걸 헤파이토스가 이 근무를 발견해갖고 새를 감아버린다고 그랬는데 요 돼지의 그러니까 치유 상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치유 상징이 물론 여러 개가 있는데 요 사슴도 치유의 상징이고 돼지도 치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치유 보면은 이빨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치유상을 보면은 이렇게 뻐드렁이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멧돼지예요, 멧돼지. 멧돼지 이빨을 표현한 거예요, 치유가. 치유 상징이. 그래서 이 돼지는 멧돼지란 말입니다. 멧돼지가 이게 이제 치유는 뭘로 나냐면 다리를 하나 쩔룩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화를 깠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는데 다리를 쩔룩거리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하나 잘라진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게 치유를 나타낸 글자 같다고요. 이게 다음에 치유의 또 다른 상징이 하나 사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치유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우임금을 설명하면서 깨달은 자 시타르타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치유 자 우임금 상징을 이렇게 용자를 써놨는데 이건 깨달은 자라는 뜻이다고요. 자 마침 생각이 났으니까 이 용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왜 다리가 잘린 존재인 줄 알 수가 있느냐면 우임금의 신화에 보면은 곤이 죽어가지고 황검으로 변했는데, 곤이 죽어서 황검으로 변했는데, 그 속에서 자라가 나와요, 자라가. 근데 자라가 나왔는데, 자라가 발이 하나가 없어요. 세 발 달린 자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이 하나가 잘렸죠, 자라가. 그래서 요 인물이 우임금인 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치유인지를. 세 발 달린 자라가 나와. 근데
옛날에는 이 아 발음이 이 발음으로 대치가 됐다고 그랬죠. 이 아 발음이 이 발음으로 대치가 됐었어요. 그 BC 2000년경에 아시타리아 시인의 이름이 이시타리로 된 거예요. BC 2000년경에. 그래서 요 자라라는 말은 자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라는 말을, 이 자리란 뜻은 뭐냐? 저기 그 강상훈 박사님이 산스크리트를 설명하면서 이거를 설명하는, 제가 아주 놀랐어요. 여기에 태랍니다. 태를 자리라고 한답니다. 태를. 근데 이 태는 발음으로 따지면 요 태하고 똑같죠. 홍태자고. 그런데 유태할 때 태자는 요 6월번이 없어요. 그냥 태자예요. 요 태자인데, 요 분이 유태라고도 부르고, 우임금을 유태라고도 하고 구태라고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구태라고도 불렀는데, 요 분의 요 태자하고 요 태라는 이름이 자리랍니다. 그래서 자루를 뒤집어 쓰고 나온 애다. 제 애는 자루를 뒤집어 쓰고 나온 애다. 그 말은 뭐냐면 애가 태어날 때 그 위에 태를 뒤집어 쓰고 나왔다는 이야기랍니다. 그게요. 그래서 요 자루라는 말도 태라는 말이고 자리라는 말도 태라는 말인데, 이 말이 자라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이. 그리고 이 쓸 용자는 아까 쓰겄다에서 나왔는데, 이게 시타르타라는 거예요. 시타르타. 성불한 사람. 부채란 말이에요. 시타르타란 말이. 쓰겄다. 그러니까 요 글자가, 용이라는 글자가 바로 시타르타를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글자는 탕록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요 도시의 이름이, 탕록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뭐냐? 그럼 치우의 이름이에요. 치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역사의 어떤 지명을 해석한다든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그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명을 고증하는 데 있어요. 지명을 고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옛날의 역사 강역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지명이라는 거는 아까 반드시 그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명은 전부 다 신의 이름이에요. 신들의 이름을 썼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탕록이란 말은 치유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그거를 아는 치유가 계속해서 움직일 때마다 그 장소에 동일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치유가 세웠던 도시에, 그 세웠던 도시에는, 치유가 세운 도시는 무조건 탕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록이라는 이름이 지금 현재는 이것밖에 안 남아있지만, 다른 지명들이 또 그 다른 뜻으로 대치가 되어가지고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탕록이란 말이. 다른 뜻으로 대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돼요. 쉽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치유와 황제 헌원이 전쟁을 할 때 판천 전투를 해요. 그러니까 판천이라는 곳에서 먼저 전투를 벌어져요. 그러면은 왜 판천이라는 곳에서 이 탕록이라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판천 전투를 먼저 벌어지는데, 판천 전투가 왜 먼저 벌어지는지, 왜를 질문을 해야 해요. 이거 판천 전투가, 그러니까 판천이라는 뜻이 뭔지.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곳은 탕록이라는 지명만 있지 판천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이 근처에. 판천이라는 지명이 없어. 아, 이곳은 아니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만 해도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로마의 장군이 이집트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집트에다가 묻을까요? 그거를? 당연히 로마에다 묻지 왜 이집트에다 묻어요? 자기 고향에다 묻는 거지. 그래서 이곳이 묻혔단 말은 이곳이 치유의 고향이라는 뜻이지 여기서 전쟁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치유의 고향이면서 치유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탕록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기서 탕록이라고 이 도시의 이름이 탕록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그 옛날에 전쟁을 했던 탕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은 정말 유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그 다음에 탕록이란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치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탁에는 요것도 탁을 이렇게 뒀습니다. 탁구리 탁리국 할 때 이제 이자를 이렇게도 쓰고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런 이자하고 발음이 같으면 전부 다 똑같은 글자였어요. 옛날에는 한문은 발음이 같으면은 대체적으로 다 같은 글자에서 같은 뜻에서 이렇게 한문이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문을 연구를 해보면 알아요. 그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래서 요 탁이라는 글자는 무슨 뜻이냐? 이 탕리국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생리국이라고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색자나 요거를 나중에 뭐라고 해요? 고리국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이게 고리국이 된 거예요. 이게 고구려야, 이제. 고리가 고구려예요. 고리가. 그런데 고주몽이 이 생리국이나 탕리국을 이어받아가지고 고리국을 세웠는데 이 고라는 글자는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근문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고자예요. 이게 성을 나타낸 거잖아요. 성이잖아요. 성. 이게 성이잖아요. 성. 이게 성 그림인 거예요. 요것도 성이란 뜻이에요. 이게 또. 지금 가보세요. 중국에는 요 색이라는 요 글자가 들어간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색, 이렇게 다 써졌어요. 그럼 뭐냐고, 무슨 성, 이런 뜻이에요. 조그만 성이야, 성읍. 아직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글자는 무슨 글자냐, 무슨 뜻으로 썼냐, 이거는 성이란 뜻이야, 성. 고시를 나타낸 거예요. 왜? 성을 이 당시에 치유가 우임금과 여러 존재가 우임금 중심으로 여러 존재가 합해진 존재인데, 이 우임금 원래 이름이 고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밀이야, 고밀. 우임금 이름이 고밀이야. 고씨야, 고씨. 이건 고씨라는 성씨야. 우임금이 성씨라고요, 이게. 탁이란 말이. 고씨라는 성씨요. 그래서 이거를 탁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이거를. 그런데 이 고씨라는 성씨가 왜 이 존재가 초승달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홈의 그 교회 알라신을 믿는 그 회교도들을 그 회자를 어떻게 쓰냐면 요게 회자예요, 회자.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온 종족인데, 이 회라는 글자는 근문에서 보면 오해씨로 나와. 오나라 오해가 바로 오해라는 인물이야, 이게. 오해라는 인물이 조상이에요. 근데 오해는 누구를 내면 순임금을 나타내는 게 순임금. 순임금과 우임금이 다시 합해져, 나중에. 된 거야. 그 회족이란 말은 우리가 그 집 지을 때 보면 회반죽 하죠. 회반죽 해가지고 집 지을 때 회반죽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뭐 석회석인데, 뭐, 이제 그거 석고가루를 해가지고 그걸 회반죽을 해가지고 바르는데, 그 사실은 이 회란 말은 요 종족들은
집을 잘 짓는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에는 곳곳에 가서 곳곳에 회족들이 많이 살아요. 중국에 지금 회족들이 많이 사는데 이 종족들을 돌아온 민족이라고도 부르는데, 돌아올 회자가 아니에요. 지금 돌아올 회자, 돌아온 종족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주 오래전에 여기 이 돌아온 종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중국 땅에서 원래 살던 토백이었는데 다른 데로 이주를 해서 살았던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다른 도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민족이야. 그래서 돌아온 민족이에요, 이게. 그래서 돌아온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족들이 뭐를 하느냐? 이 종족들이 집을 잘 짓는 종족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보면은 회족들이 또 모여 사는 동네들이 산골 깊은 데까지 있어요. 종족들이. 회족들이 모여서 사는 종족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신화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은, 징기스칸 때라든지 자관 그 외부 민족을 점령을 했을 때, 회거도들이 집을 잘 짓으니까, 집을 잘 짓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도 먼 곳에서 끌려왔는데 나중에 거기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회족들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돌아온 민족이라고 이름이 붙었어, 지금.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돌아온 민족일 뿐만 아니라 집을 잘 짓는 종족이라고. 자, 근데 치유의 상징이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치유의 상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상징이 뭐냐면은 치유의 상징이 두꺼비라고 했죠. 두꺼비하고 도깨비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두꺼비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 잘 부르는 그 놀이가 있잖아요. 모래에다가 모래에다 손 집어넣고 나서 모래에 따놓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두꺼봐 하면서 맨날 노래하잖아. 그 두꺼비가 뭐냐? 두꺼비란 존재는 집을 짓는 존재예요. 그래서 두꺼비한테 새집 달라고 하는 노래가 그 노래야. 두꺼비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러면 두꺼비가 집을 잘 지으니까. 그러니까 순임금의 성씨를 오해라고 썼는데 순임금에서 나온 이야기야 이게. 그런데 순임금과 의임금이 다시 합해진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치유야. 이 두 개 합해서. 그래서 이 존재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두꺼비가 아까 도깨비란 말이에요. 도깨비와 두꺼비는 같은 말이야. 이게 도가비에서 나온 말이에요. 도가비에서 나왔는데, 아비는 장인이란 뜻이고 독은 용광로란 뜻이에요. 용광로.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장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을 잘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꺼비란 말이. 그래서 이렇게 집을 잘 짓는 종족이었기 때문에 요게 성이라는 글자도 되지만 집이라는 뜻도 돼. 이게 그림 보면 집같이 또 생겼잖아요. 집을 잘 짓는 종족이야. 그래 곳이란 말은 집을 잘 짓는단 말이야. 이게 곳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야. 이게 성이나 집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야. 집을 잘 짓으면 성도 잘 짓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낙양성 심리허에 그래가지고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여 라는 노래 불렀죠. 그거를 성주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주란 말은 집신이란 말이에요. 집을 짓는 신 또는 집을 이렇게 지켜주는 신 이런 뜻이거든요. 성주가. 근데 성주가 누구로 나오냐면 에라로 나와요. 알라라고 성주가. 그러니까 성주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성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아까 탕록이란 말은
탕록을 해석을 해야 해요. 다리를 하나 잘렸단 말이에요, 지금. 돼지인데, 다리를 하나 잘린 돼지 아니에요, 멧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우지, 멧돼지가 이빨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치우가 다리가 하나 잘렸잖아요, 지금 이게. 다리를 잘린 표식이야. 그런데, 여기 치우의 성씨라고, 고씨라고, 고씨. 이게 고씨요. 고씨는 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성이란 뜻이었어, 성. 그러니까, 이걸 성의로 읽으면은, 그냥 녹성이란 말이에요, 녹성. 성의 이름이 녹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녹성은 너무 많아. 중국에서는 지금도 사막에 있는 도시들을 모두 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녹성이라는 뜻은 사막에 있는 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인 녹성이 어디냐? 대표적인 녹성이 두낭이 녹성인 거예요, 두낭이. 자, 아까 성경에서 카인이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녹이라 불렀다. 그 녹성이 바로 어디냐면은 두낭이라고. 두낭을 돈이라고도 있고 그러는데, 돈이라고도 있고 둔이라고도 있는데, 돈을 거꾸로 하면 노시잖아요, 노트. 이게 노시야. 그게 녹성인 거예요, 녹성. 이게. 두낭이 녹성이야. 그래서, 제가, 우르무치가 천산인데, 천산천지가 있는 곳인데, 천산천지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메르 기록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은 들판이란 뜻이었는데, 이게 들판이란 뜻이었는데, 에덴이란 뜻이 들판이란 뜻도 있었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도시 사이의 라가시와 눈만가 돼요. 근데 두 도시 사이의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도시 사이의 들판이다. 이렇게 해놨어, 에덴 동산을. 그러면은, 두낭과 이 두낭이라는 도시와, 두낭은 치유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치유가 세운 도시가 두낭이었단 말이에요. 두낭이라는 도시와 다른 도시, 우르무치라는 도시가 서로 맹렬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들판이 뭐예요? 투르판이야, 투르판. 이 들판이 투르판인 거예요. 투르판이 한국말로 들판이야, 이게. 그러니까, 판천 들판에서 싸웠다고 그랬어. 판천 들판에서. 판천 들판인데, 여기 샘천자. 판천이 뭔지 샘천자 아니에요, 샘천자. 판천. 평평한 곳에 샘이 있는 곳이요. 그 투르판에가 지금 3,000m나 깔려있단 말이에요. 지하 수로가 샘이, 우리가 우물정자를 쓰는데, 이게 샘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물정자가 우물을 할 때 위에다가 판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코미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는 뭐냐면, 바둑판처럼 연결된, 요게, 금문에서는 개자로 나와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야, 금문에서는. 이게 개자야, 이게. 금문 개자가. 이 개자가, 이 글자라고. 지하 수로가 3,000km를 깔려 있다고 지금 투르판에 가요. 3,000km. 3,000km가 깔려 있어. 투르판이 눈 딱 감고 할 수 있잖아, 판천인지. 눈 딱 감고 할 수 있어. 투르판에 깔려 있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지하 수로를 뭐냐면 캐레지라고 불러. 캐레지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간단하잖아요. 캐레지는 로마
로마에서 그 그리스 신화의 지신인 데미테르를 로마에서 부른 이름이에요. 데미테르 이름이야, 케레즈가. 아니, 그러니까 케레즈라는 말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거를 만든 사람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케레즈가 누가 만들었어? 데미테르 여신이 만들었잖아, 케레즈를. 근데 어디서 찾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여기에 지명 이름에도 그렇고 이게 판천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판천 두루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루판은 판천 들판에서 싸웠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사막지대란 말이에요. 사막지대든 뭐든 간에 이 데미테르 여신이 마고란 말이에요. 마고가 만들어 놨어. 이거를 미리 옛날부터 있어. 이거 두루판은 언제 누가 만든지는 몰라요. 아직도 수수께끼야 지금 두루판에 있는 케레지라는 게. 근데 이게 옛날부터 있어. 전쟁을 하면 뭐부터 시작할 거예요? 물부터 빼앗아야지. 먹는 식수부터 빼앗아야지 그 전쟁을 하는 거지. 아니, 전쟁을 할 때 무엇부터 빼앗아야 할까요? 먹는 식수를 빼앗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사막지대인데 매일매일 싸워가지고 그게 완전히 황무지로 되는 사막지대인데 먹는 식수를 차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 그래서 이걸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천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을 했다 그러면은 왜 그랬는가? 아니, 전쟁을 하면은 자기가 총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뭐를 어떻게 점령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해보고 어디에 그렇게 써졌으니까 그렇게 앵무새야. 이게 학자들이 앵무새지 뭐야. 앵무새 전부 다 앵무새들이지. 학자라는 것들이 전부 다 앵무새야. 전부 다. 이 학자라는 것들이 생각을 눈꽃 조금만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건데. 자, 정현진 선생이라고 있어요. 정현진 선생이 수시하나에서 온 한옥이라는 책과 고깔모자를 쓴 강군이라는 책, 난 두 책 중에서 어느 책이 나온 건지를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공공이라고 나오는 인물이 우리가 공공과 전욱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맨날 나와. 사기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와요. 공공과 전욱이 싸웠다, 심하게 싸웠다, 그 이야기가 맨날 나오는데, 공공하고 전욱이 싸웠다 그러는데, 이 공공이라는 인물이 치우라고 주장을 해요. 공공이라는 인물이 치우다. 근데 공공은 물의신이에요. 물신이 누구냐? 오시리스야. 물신이 바로 오시리스예요. 그런데 여기 공공이라는 인물이 오시리스면서 권이지, 두말할 것도 없이. 권이라는 인물이 공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기가 아니고 서경에 보면은 요임금 시대에도 공공이라는 인물이 막 나오고 순임금 시대에도 막 그 공공이라는 인물이 막 나와. 이게 공공이라는 인물이, 아니, 자기네들 이게 기록에서는 전욱과 공공이 싸웠다고 그랬는데, 전욱이나 공공은 요임금보다 훨씬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임금보다 훨씬 조상들 이야기인데, 요임금 이야기에 공공도 써지고 공공이라는 신화가 나와. 그 다음에 순임금 이야기에도 보면은 공공이라는 신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해석을 갖고, 공공은 사람 이름이 아니다, 공공은 직책이다, 어느 시대에 누구 직책이고 뭔 시대, 개코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다 신들이단 말이에요. 몇만 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10대 조상하고도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가 있어. 전부 다 신들이단 말이에요. 신들. 몇만 년을 살아온 신들이다고.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 인물이야. 근데 아니다는 주장이야. 아무런 설명했어요. 무조건 아니다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그 사람일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거는 직책이다는 거야.
공공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다 콩콩 소리가 난다고 해서 공짜예요, 이게.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야. 근데 뭐냐면은, 이게, 그것보다 뭐라고 그래. 이게 이제 밑에다 이게 팻마로 뭐 두드릴 때 밑에다 받침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I자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것보다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요거야, 이거. 거기다 대고, 쇳덩어리로, 쇠를 때릴 때 여기다 대고 때리는데 콩콩 소리가 나니까 공공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물 숫자를 붙여갖고 여기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흘러갈 때 콩콩콩콩 흘러간다고 해서 그 소리를 흉내내고 강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이거다 대놓고 뭘 두드리기잖아요, 지금. 쇠 같은 걸 두들기잖아요. 그래, 요 밑에 받침대야. 그러니까 이거 때리면은 콩콩콩콩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공공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쇠를 다스리던, 쇠를 다스리는 대장간의 신이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지. 대장간의 신이었다는 걸. 이 공공이라는 인물이. 이 공공이 치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 치우는, 황제헌원과 전쟁 중에, 예? 치우는 황제헌원과 전쟁 중에 뭘 했어요? 물로서 공격을 했어. 물로서. 또 물을 내려가지고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이 공공이 강과 연결되는 신인지 금방 알아버리지. 공공이. 물로서 공격을 한 신이고, 황제헌원은 누구 때문에 이제 그 사기 기록에는 황제헌원이 이겼다고 써졌는데 왜 이기게 되느냐면은 한발이라는 여신 때문에 이긴단 말이에요. 한발이라는 여신이 그려졌잖아. 한발이라는 여신이 누구라고 했어요? 순임금이라고. 순임금. 순임금이 태양신이야. 태양신. 말려버려 다. 물을 싹 말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비를 엄청나게 뿌렸는데 홍수를 하려는데 물을 다 말려버려. 한발이라는 여신이. 이 순임금이란 말이에요. 한발이라는 여신이. 그래서 자, 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공공이라는 존재가 저는 의사인데 이 존재가 치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양반이 아까 탕록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그 탕록이라는 탕록현에가 공공현이라는 탕록 근처에 공공현이라는 도시가 있더라는 거야. 이름이. 아, 그래서 이거 치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요. 도시 이름이 공공이라는 도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쪽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부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서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공공과 전욱이 싸웠다. 그래갖고 공공이 서북쪽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랬어. 서북쪽으로. 서북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부주산을 받아버렸다. 화가 나니까. 부주산을 받아버렸는데 이게 그래갖고 하늘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 무너져 버렸다. 그래갖고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무너져갖고 해와 달이 서쪽으로 다 가불고 난리가 나버렸다. 그래갖고 하늘이 뭔가가 부서져 버리니까 이 부서진 하늘을 여호와 보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하늘을 고쳤다. 이 이야기가 써졌어. 근데 서북쪽으로 갔다고 그랬어. 공공이 서북쪽으로 갔다고 써졌어요. 서북쪽. 근데 원래 공공과 전욱이 싸우던 원래 공공과 전욱이 있던 곳이 어디냐? 여기가 무환이란 데야. 무환. 양자강하고 예수하고 한수가 만나는 교차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양자강하고. 여기가 무안이야, 여기가. 여기가 무안인데, 여기가 옛날에 수도였어. 맨 처음 수도. 이쪽에.
자, 요 무한인데, 왜냐면은, 요 무란 말이 수도를 뜻이요, 이게. 옛날에 그 레무리아의 수도예요, 이게. 무가. 그러니까 계속 무가 옮겨 다니는 거죠, 지금. 근데, 무한이라는 곳에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 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 부도지에가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가 여기인지는 아닌지 모르죠. 왜냐하면 수도는, 요 당시의 수도는 서안이라고 생각해요. 서안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거든요. 하한수를 타고 양자강으로 흘러가거든. 그래서 그 부도지에는 뭐라고 써졌냐 하면은 그 한웅이 전 세계를 순방을 해요. 한웅이 전 세계를 순방을 하는데 10년에 한 번씩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대축제가 한 번씩 열려요. 10년에 한 번씩. 그래갖고 뗏목을 띄워. 뗏목을 띄워가지고 그 뗏목을 띄워가지고 그 전 세계로 뗏목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뗏목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한 곳에 모여요. 전 세계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표들이 모이겠죠.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데 그곳이 뭐라고 썼냐면 예와 양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라는 강과 여기 한수를 양이라고 불렀거든요. 옛날에는 양이라고 불렀어요. 한수를. 지금도 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와 양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그곳이 어디냐? 무한이야 지금. 그곳이 이 무한이라는 이 지방이 아까 연나라였는데 연지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개최되던 10년씩 한 번씩 개최되던 거대한 지구촌 축제가 바로 그 축제를 갖다가 조선제라고 부른 거예요. 조선제야 그 축제가.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벌써 그때부터 있었죠. 이 존재들이 여기에서 싸워가지고 서북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써놨어. 공공과 전욱이 싸워가지고 서북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쪽에서 서북쪽이면 어디요? 서북쪽이면은 지금 말하는 여기 무안에서 동쪽으로 가야지, 동북쪽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 말하는 그런 곳이 나온단 말이에요. 책에서 주장하는 탕록이라는 곳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서북쪽으로 갔다고 써졌단 말이에요. 서북쪽으로. 서북쪽으로 가면 어디냐? 우르무치야, 우르무치. 서북쪽으로 가면 우르무치야. 서북쪽으로 갔다고 분명히 써졌어. 저기가. 우르무치에 갔다는 거예요, 우르무치에. 근데 왜 여기라고 주장하는지 통지도 않는, 그러니까 학자들이라는 게 왜라는 질문을 안 해, 도대체. 그냥 어디 써졌으면 달달달달 외우기만 해. 앵무새야, 앵무새. 그게 학자야. 학자라는 건 전부 다 앵무새야. 의심을 해봐야지. 왜 그렇게 써졌는지. 우르무치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르무치. 그래갖고, 부두산을 들어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부두산은 뭐들을 말하냐? 부두산이 천산이라는 거예요, 천산. 부두산이 당연히 천산이지. 천산은 무슨 산이냐면, 세계의 중심으로서 세계 하늘을 따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천산이. 그래서 부두산으로 가고 거기 기둥을 받아버렸다고 써졌어. 그럼 천산으로 갔지 어딜 가? 근데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공공이 천산으로 갔다고. 공공이 누구냐? 치우라고 했잖아요. 공공이 치우는데 동공이 천산 쪽으로 갔다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해요. 부도지라는 책에는 매우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황제 헌원과 치유가 이토록 중요한 인물인데 황제 헌원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안 써졌냐 이거야. 부도지가. 그를 완벽하게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부도지가 써졌단 말이에요. 부도지 20장에가 이때 유호씨가 서방에서 살면서 묘예를 수습하여 소부와 허유가 사는 곳과 통하고
서나무 종족들과 연락하니 그 세력이 심히 왕성하여 스스로 읍을 이루었다. 근데 그 유호씨가 어디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유호씨가 순임금의 아버지잖아요.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예요. 고수가 유호씨야. 근데 고수라는 사람이 서방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서방에서 살면서 서쪽 방면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과 서방을 나르는 기준이 어디냐? 우리가 막연히 동방, 서방 그러는데 동방과 서방을 나르는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그 둔항에서 서안 쪽으로, 둔항 바로 옆에가 둔항에서 몇 킬로 안 떨어졌어요. 한 4, 50킬로밖에 안 떨어졌는데 옥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옥문이라는데 여기가 현재 과주인가? 옥문이라는 데가 있고 그 옥문 옆에가 과주라는 데가 있어요. 요걸 옛날에 안시라고 불렀어요. 안시성 여기야. 여기 과주라는 데가 있고 안시라는 데. 옥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옥은 신을 나타내는 문이에요. 신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이게 신들이 다니는 문이란 말이에요. 신들이면 옥문이란 말이에요. 신들이 다니는 문이야. 그래서 이 동쪽에서는 신들이 살고 이쪽에서는 신이 안 산 신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여기 옥문이라고 하는 데를 기준을 갖고 동방과 서방을 가른 거예요. 동방과 서방이란 뜻이 요 서방에서 살았다 그 말이 옥문이 기준이야. 옥문이. 옥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옥은 신을 나타낸 말이에요. 옥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방과 서방을 나눈 거야. 그래서 서방에서 살았단 말은 이쪽 둔왕, 투르판, 우르무치 이 지방에서 살았단 거예요. 이 지방에서. 유호씨가 그 유호씨가 단단히 다르자 우가 왕강에 듣지 아니하고 반대로 위협이다 모욕이라고 생각하여 곧 무리를 잇고 유호씨를 공격하였다. 여러 번 이기지 못하자 마침내 모산 진지에서 죽었다. 유호씨가 백성이 눈이 먼 것을 보고 고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장차 서나무 종족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무리를 이끌고 가니 그 읍이 자연히 없어졌다. 자, 우르무치에서 살다가 유호씨가 이쪽에서 살다가 서나무 종족, 이쪽에서 서남 쪽이 어디예요? 중동 지방이야, 중동. 유호씨가 이쪽으로 갔다고 써졌잖아요, 지금. 서나무 종족들,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유호씨가 내려간 거예요, 지금. 유호씨가 중동 지방에 가갖고 서나무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버렸어. 그래갖고 이 읍이 없어져 버렸어. 여기에서 살았는데, 이 읍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을 연구하는 학자인 그 하베르만과 케트는 그 히브리인들이 BC 3100년경에 파밀구원, 그러니까 바로 이 천산 쪽에서 이동을 하여 수메르와 우르로 이주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이나 이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민족을 이끌고 가버렸어, 그냥. 자, 그래가지고 천산 남쪽 태원 지역이 뒤숭숭하고 떠들썩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소위 왕이라는 자는 눈이 멀고 백성이 장님이라서 암흑이 겹쳤다. 정확히 써졌잖아. 천산, 우르무치가 천산입니까? 천산 남쪽에 태원이라는 지방에, 태원이 어디냐? 태원은 콩밭이라는 뜻이에요. 콩밭인데 투르판이 콩밭이었어요, 옛날에. 전체가 다. 왜 알 수가 있느냐? 투르판을 풍주라고도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이 많아서 풍주예요. 투르판을 현재 다른 이름으로 풍주라고 불러.
바람이 많기 때문에 풍기라고 하는데, 요 바람 풍자하고 풍년 풍자는, 자, 우리 그 소시의 족보인 부서 거기에는 뭐라고 써졌냐면은 추경이라고 하는 시인이, 추경이라는 존재가 풍주 배곡이라는 곳에서 살았다. 풍주 배곡이라는 데서 살았다. 근데 풍주는 여기서 풍주는 어떻게 썼냐면은 풍년 풍자예요. 자, 콩이죠. 콩두자가 써야 되는데 밑에가. 요거는 위에 요 글자는 원래는 뭐냐면은 그 콩이 열린 거예요. 콩이 잔뜩 열린 거야. 콩이 잔뜩 열린 거를 풍년 풍자예요. 콩이 아주 그 콩깍지에 콩이 까뜩까뜩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풍년 풍자예요. 이게 풍년 풍자라는 게. 그래서 이게 풍주라는 뜻은 태원하고 같아요. 콩밭이야, 콩밭. 어마어마한 풍주. 그러니까 옛날에는 콩을 심어서 먹었기 때문에 풍주라는 뜻은 이 태원과 그 똑같고, 배곡은 뭐냐면 깊숙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폭 들어간 골짜기요. 배곡이 폭 들어간 골짜기요. 근데 트로파인이란 지형이 현재 폭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림없는 곳이야, 여기가. 풍주 배곡이, 추경이 풍주 배곡이란 곳에서 살았다. 한 만년 전에, 지금 9800년경에 여기서 살았다, 이렇게 써졌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풍주나 태원 풍주, 그러니까 요 바람 풍자나 요거는 같은 거예요. 풍년 풍자는. 그러니까 지금 투르판을 풍주라고 부르니까 투르판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투르판이 곡식 찬 거란 말이에요. 물이 지금은 포도밭이, 전체가 다 포도밭이죠. 투르판이. 사막에서, 천산천지에서 눈 녹은 물을 끌어가고 3000km를 지하수로로 팠으니까 여기가 얼마나 보고요. 이게 투르판과 우르무치를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 투르판과 우르무치를 뺏기 위한 전쟁이, 왜냐하면 우르무치는 성산이거든. 천산은 성산이야, 성산. 인류의 성산이야. 그러니까 이 성산을 뺏기 위해서 먼저 뺏으려면 투르판을 먼저 뺏어야 해. 판천전투를 먼저 해야 해. 그래서 판천전투를 하고 투르판을 뺏기 위해서, 우르무치를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르무치를 뺏기 위해서. 자, 성경에서는 여임금이 이름이 니무롯으로 나온다 그랬죠? 자, 이 여임금의 아버지로 나오는 사람이 제국 고신이에요. 제국 고신이 제가 보기에는 여임금과 제국 고신 씨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황제현원이에요. 그래서 제국 고신 씨하고 여임금은 세트로 같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구스에게서 니무롯이 났는데 그는 세상에서 처음 나타난 장사였다. 그는 야훼께서도 알아주는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야훼께서도 알아주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 나라는 시날 지방인 바벨과 엘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시날 지방에서 시작되었다. 시날이 어딘지 좀 더 설명할게요. 시날 지방인 바벨과 알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했다. 그는 그 지방을 떤 아시리아로 나와서 니느웨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럿센이라는 아주 큰 성을 세웠다. 니느웨는 뭐 성경학자들 이야기로는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시리아의 수도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니느웨,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그 갈라 럿센이라는 성도 세우고, 이 니무롯 군대가 어디까지 밀고 가버리냐면요, 아프리카까지 밀고 가버려요.
니무르스 군대가. 근데 시날 지방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다 했어. 시날이 어디냐면요, 곤명이에요, 곤명. 곤명인데, 여기, 시곤자이도 날명자니까, 시곤에다가 날명이니까, 날명 아니에요, 시곤에다가 날명. 그러니까 시날이지, 한국말로 하면 정확히 시날이지. 그러니까, 곤명에서, 그러니까, 시날에서, 곤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곤명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곤명에 가보면은, 지금 현재 곤명을 가보면은, 곤명이가 어떤 간판이 붙었냐? 유웅국이라는 간판이 엄청 붙었어. 황제 혼원이 유웅이었거든, 이름이. 황제 혼원의 나라였어. 곤명이.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시나리. 지금도 붙었어. 잔뜩 붙었어, 유웅국이라는 간판이. 무슨 전신전화국 가면은 유웅국 전신전화국 이렇게 써졌어. 지금도 가보면.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를 하려면은 여행도 좀 해보고 현지 잡사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고 뭐 해야지 뭐를 그냥 그 앵무새처럼 맨날 갖다 죽어 담기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거기에 서북쪽인 분명히 탕록을 점령할 때 뭐라고 썼냐면 환단거기에 서북적인 탕록을 점령했다 이렇게 썼어. 아니 그러면은 서북쪽이 탕록인데 어디서 전쟁을 했다는 거야? 탕록이 아까 그림에 보면 지금 현재 탕록이라고 붙은 데는 동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동쪽 끝에가 붙어 있다고. 근데 어디서 전쟁을 했다는 거야 도대체? 서북쪽을 점령했다고. 서북적인 탕록을 점령했다고 써졌는데 분명히. 한단거기 삼성기 하편에 뭐라 쓰냐면 한때 천하가 셋으로 나누어 대치하고 있었으니 타그 북쪽에는 대효가 있고 동쪽에는 창이 있었으며 서쪽에는 황제호는 있었다. 자 봅시다. 중국의 중국 지도예요. 우르무치가 여기쯤 있단 말이에요. 우르무치가 있어. 자, 여기에 보면은 천하가 셋으로 나눠 대치하고 있었더니, 자, 여기가 우르무치가 탁이란 말이에요, 지금. 타그 북쪽에는 대효가 있었고, 북쪽에는 대효 있고, 동쪽에는 창힐이 있었으며, 사람이죠. 창일이 있었고 서쪽에 황제호는 있었다. 서쪽에 황제호는 있었다. 처음에 황제호는 치우보다 조금 늦더니 싸움마다 이로움이 없자 대효가 의지하고자 하였으나 대효에게 의지하고자 하였으나 이룰 수가 없었고 또 탕일에게 의지하고자 하였으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는 두 나라가 모두 치우 무리였기 때문이다. 대효는 일찍이 간지의술을 보였고 창일은 무도술을 배웠다. 당시 제후들이 신하로서 섬기지 않은 자는 없음이 이 때문이다. 이렇게 써졌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사기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염제 신농씨가 원래는 이 땅이 염제 신농씨의 땅이었는데, 염제 신농씨가 좀 무력해지자,
여기에서 제후들이 자꾸 이 땅을 먹으려고 하니까 황제 호원이 그것들을 평정을 했는데 치우가 말을 안 들어갖고 치우하고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써졌어. 그리고 염제 신농시는 아주 식물이 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다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정확히 써졌잖아. 이 이야기가 부도지혜가 정확히 써졌어. 염제 신농시 이꼬르 여기에서는 보니까 염제 신농시가 바로 누구냐면은 유호씨란 말이죠. 유호씨하고 염제신농씨의 기록이 정확하게 똑같이 써졌잖아요. 지금. 똑같은 기록이 써졌어. 원래 염제신농씨 땅이었다는 거지, 여기가. 여기가 염제신농씨였는데 남쪽으로 내려갔은 거야, 이쪽으로. 염제신농씨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써졌어, 똑같은 기록이야, 지금. 헌원이 이집트 기록에 나오는 세트라는 인물이라면, 네? 황제 헌원과 세트는 상당히 닮은 꼴인데, 그래서, 요쪽에 황제 헌원 씨가 서쪽을 점령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서쪽을 이렇게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치우하고 10년 전쟁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전선이 형성이 된 게 1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그래서, 여기 지방에 가면은, 투르판 지역에 가면은, 뭐라고 써졌냐면은, 전부 다, 여기가, 백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백이 무슨, 지명 앞에가 백이가 붙는 지명이 굉장히 많아, 여기. 백이는 이족 중에서 제일 맞백자니까, 제일 큰 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황제 헌원은 12번째 동생이고 염제 신농씨는 제일 큰 형이었단 말이에요. 염제 신농씨가. 그러니까 염제 신농씨가 살던 고향이라는 게 여기가 지방이라는 게 100% 다 써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백이란 말이. 여기 백이라는 지명이 수없이 나와. 여기에 투르판과 우르무치 근처에. 여기가 바로 염제신농씨가 살던 곳. 그러니까 염제신농씨가 여기에 원래 점령을 했던 곳이라고 써졌으니까 여기가 바로 판천이라는 거기 상록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백이란 지명이 나와. 여긴 염제신농씨를 뜻하는 거야. 백이란 말은. 염제신농씨가 제일 큰 아들이에요. 이족 중에서. 황제헌은 12번째 동생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황제헌은 어린 동생이고 염제신농씨가 제일 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일 큰 아들을 이렇게 쓴 거라고 지금. 그리고 여기 전쟁이 붙었는 여기에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요 위에 여기를 딱 여기 우르무치하고 요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보면은 무슨 스탄 카자흐스탄, 무슨 키르키즈스탄, 무슨 스탄, 저쪽 밑에는 파키스탄. 이놈 스탄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깔려있어. 여기가 다 스탄이야, 스탄. 그리고 전 세계에 다른 지역에는 스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가 하나도 없어. 이 스탄이 뭔지. 우르무치하고 투르판, 요게 투르판이 판천이란 말이에요. 판천이고 우르무치가 바로 탕록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투르판과 우르무치를 중심으로 하고 전 세계를 쭉 갈라보면은 여기가 전부 다 사막지대야. 쭉 해갖고 사막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두낭까지, 두낭이 원래 녹성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 사막이야. 여기도.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한 곳이야, 전쟁을. 그 다음에, 이쪽에가, 무슨, 아까, 카자흐스탄, 무슨, 키르키즈스탄, 무슨 스탄에, 스탄이 쭉 붙어, 스탄이라는 나라가. 파키스탄, 스탄이라는 나라가 쭉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탄이라는 말을 하문으로
화합문 지도에는 여기에 사탄이라고 써졌단 말이에요. 여기 사탄이야. 화문에는 사탄이라고 써졌어, 이게. 사탄이라고, 사탄. 사탄은 누구를 사탄이라고 부르냐면, 아까 셋이라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불렀다고. 셋이라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부른 거예요. 셋이라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불러가지고, 이게 황제혼원이야. 이게 황제혼원이야. 황제혼원은 이름이 사탄이야.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황제혼원의 후손들이라든지 그 동맹들이 그 황제혼원과 동맹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게르족 언어로서는 사탄이라는 뜻이, 이 스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동맹. 그래서 동맹을 형성한 거예요, 이렇게. 쭉 동맹을 해갖고 세계대전이었어요, 이게. 동맹을 해갖고 이쪽에서 동맹 전선이 형성된 게 우아래로 쭉 해갖고 여기 동맹군이에요. 동과 서가 날아진 거예요. 그래서 황제호원은 이쪽에 존재를 했었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전쟁을 해갖고 여기가 난장판이 돼버리니까 여기가 완전히 불모지가 돼갖고 하늘에서 로켓을 쏴가가지고 폭우가 쏟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다시. 그래서 탕록이라는 이게 치유가 이 존재들이 전쟁을 하다가 아리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티벳의 아리라싸. 여기 티벳의 한쪽은 아리고 한쪽은 라싸 지역 안에요. 여기 앞에서 아리라싸지. 요 지역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로켓으로 하늘에 있는 저기를 쏴버려.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바다가 돼버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인더스강 배를 타고 해갖고 배를 타고 쭉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오냐? 곤명으로 와 다시. 라싸로. 아니 곤명이 아까 시날이라고 했잖아요. 시날로 다시 오는 거예요. 시날로 배를 타고. 그래가지고 배 타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그래갖고 여기서 살다가 죽었어. 이게 치우가. 그래서 거기가 무덤이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거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전쟁했다고 뭐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